요즘 집안일을 돕는 다양한 플랫폼 많이들 쓰실 겁니다. 특히 번거롭고 까다로운 세탁을 돕는 플랫폼이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습니다. 어떤 소비자 피해가 있는지, 소비자들은 어떻게 보호받고 있는지 김소현, 최유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드라이클리닝, 찬물의 중성세제 등 의류 소재마다 관리 방법이 달라 세탁은 까다로운 집안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의류는 세탁소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세탁소는 1년에 약 2,000개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 이 공백을 혜성처럼 등장한 세탁 플랫폼이 메우고 있습니다. 문 앞에 의류를 두면 찾아가 세탁을 하고 다시 문 앞으로 배송해주는 방식인데 편리함 덕분에 이용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탁 플랫폼도 이에 맞춰 세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늘어나는 이용자의 잡음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사업을 시작한 한 세탁 플랫폼은 최근 세탁 지연과 품질 문제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겨울 의류가 배송이 지연되는가 하면 맡긴 의류가 훼손되기도 했습니다. 프리미엄 서비스라 그래서 동네 세탁소보다도 더 케어를 잘해준다고 해서 저희 부모님이 믿고 맡기셨는데 정말 잊을 수 없게 금전적인 보상이 아니라 이미 귀한 분들이 주셨던 마음이 이렇게 많이 다쳐서 왔기 때문에 저도 마음이 상한 상황입니다. A씨뿐만이 아닙니다. 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는 약 1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피해 사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1,000만 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런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어떻게 구제받아야 될까요? 먼저 세탁으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원 같은 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지난해 그 책임자가 세탁업자로 분류된 건은 10건 중 1건에 불과합니다. 이조차 합의 권고에 불과할 뿐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사업자가 심의 결과를 수용하면 사건이 종결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나 민사소액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옷 손상과 같은 피해는 표준 약관과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감가상각을 계산해 보상됩니다. 하지만 배송 지연에 대한 약관은 없어 맡긴 옷이 두세 달 뒤에 와도 보상받기가 어렵습니다. 지연된 정도에 따라서 금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는 명시는 안 되어 있어요. 분실인 경우가 가장 애매하죠. 세탁물을 인수했으면 그거에 따른 어떤 위험 부담도 세탁자가 떠안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또한 소비자들은 플랫폼과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전자상거래법상 고객센터 연락처를 공개하고 운영해야 하지만 막상 전화를 받지 않거나 앱이나 챗봇 서비스로만 문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기관은 급격히 늘어나는 온라인 플랫폼을 일일이 점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합니다. 플랫폼이라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통계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서비스 시장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재편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유형의 플랫폼에 대한 보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유형의 이제 서비스가 발생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뭐 관련돼서 약관이라든지 표준 약관이라든지 아니면 분쟁 해결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사업자가 피해 보상하겠다는 것의 차이가 너무 커서 그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 등장한 플랫폼이 일상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유빈입니다.